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보통 저는 아내의 동창 모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바쁜 회사 일정 때문에 참석할 시간도 없었고, 솔직히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그다지 편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때쯤 아내에게서 온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여보, 동창회 모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15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의 목소리 톤만 들어도 그녀의 감정 상태를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내의 목소리에는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작고 기운이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직감적으로 물었죠.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 순간 저는 아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아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린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내가 데리러 갈게요. 어디에요? 제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갈게요. 미영 씨,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해줘요. 긴 침묵 끝에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강남에 있는 더 테라스 레스토랑이에요. 하지만 정말 올 필요 없어요. 30분 안에 도착할게요. 그때까지만 참아요. 전화를 끊고 바로 차로 달려갔어요.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내는 늘 밝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그녀의 고등학교 동창들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아내는 종종 그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제가 만난 적은 없었죠. 단지 대부분이 잘 사는 집안 출신이고 지금도 꽤 여유 있는 생활을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해 주차를 마치고 로비로 들어섰어요. 직원에게 아내의 모임이 있는 자리를 물었고 안내를 받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테이블에 가까워질수록 대화 내용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야, 미영아, 넌 아직도 명품백 하나 없어? 40 넘은 여자가 명품백 하나 없다니 정말 궁상 맞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꽤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기둥 뒤에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테이블에는 6명의 여자들이 앉아 있었고 제 아내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모두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백을 테이블 위에 당당하게 올려놓았더라고요. 여전히 궁상이구나. 그 나이에 명품 하나 없다니. 남편은 뭐 하는데? 빨간 립스틱을 진하게 바른 여자가 물었어요. 아내는 그저 미소만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회사 다니지 뭐. 에이, 미영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잖아. 항상 궁상 맞더니 여전하네. 금발 염색을 한 여자가 말했어요. 그 말에 주변 여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미영아, 너 이런 옷은 어디서 사는 거야? 아울렛? 아니면 인터넷? 또 다른 여자가 아내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아내가 조금 당황한 표정이 좀 화가 났어요. 집은 어디 살아? 아집은 있어? 아직도 새들어 사니? 화려한 귀걸이를 한 여자가 놀라는 척하며 물었어요. 용돈은 얼마나 받아? 우리 남편은 매달 500만 원씩 줘. 근데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하면 돼.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아예 카드를 그냥 줘버렸어. 마음대로 쓰래. 지난달에 쇼핑하다가 800만 원 썼는데도 뭐라고 안 하더라. 다른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죠. 제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아내를 보냈다니.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아내를 향한 가장 심한 말이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실망이다, 미영아. 우리 모두 잘 살고 있는데 너만 그대로라니. 남편이 능력이 없나 보네. 그렇게 착하디 착한 미영이가 고생하는 걸 보니 안타깝다.
아까 명품백 얘기를 꺼냈던 여자가 가식적인 동정어린 말투로 말했어요. 아내는 이제 겨우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미영 씨. 제가 부르자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여기에?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데리러 왔어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테이블의 여자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의 동창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솔직히 오늘은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정장 차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 미영이 남편분이세요? 반갑습니다. 한 여자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어요. 다른 한 여자가 옆 사람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저 양복 노브랜드네. 그들은 제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볼륨으로 일부러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게 형편이 녹록치 않은가 보다. 다른 여자도 속삭였죠. 저는 그 말들을 모두 들었지만 굳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요. 아내가 안도의 표정으로 일어나려는 순간 레스토랑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회의가 길어져서. 한 남자가 급하게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제법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테이블에 거의 도착했을 때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사장님. 갑자기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여자들이 저와 그 남자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오, 김 부장. 여기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담담하게 물었죠. 와이프 친구들 모임에 왔습니다. 그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특히 아까 아내에게 가장 심했던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가 갑자기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 부장, 누구 남편이에요? 제가 천천히 물었어요. 김 부장이 손가락으로 그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를 가리켰어요. 제 아내입니다, 사장님. 그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혹시 사장님이라고 하셨나요? 어느 회사? 네, 맞아요. 제가 JS그룹 대표이사입니다.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정미영의 남편이고요.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들의 표정이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특히 김 부장의 아내는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JS그룹은 중견기업이지만 업계에서는 꽤 알려진 회사였으니까요. 어머, 그러셨군요. 미영이가 말을 안 해서. 와, 대표이사셨다니. 금발 염색한 여자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미영이는 항상 겸손해서 남편 자랑을 안 했어요. 정말 대단해. 다른 여자도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네, 미영이는 제 직업을 자랑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김 부장을 향해 물었습니다. 김 부장, 다음 주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사장님.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김 부장의 아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미영아, 정말 몰랐어. 네가 JS그룹 사장님 아내였다니. 저는 냉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제 아내는 자신을 누구의 아내로 정의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아내를 존중하는 이유 중 하나죠. 김 부장의 아내가 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까 그건 정말 농담이었어요. 미영이 가방이 예뻐서 진짜 명품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한마디를 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천천히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명품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명품백은 없어도 건물은 있죠. 그 말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든 여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특히 김 부장의 아내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집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강남에 아파트 있어요. 그리고 건물도 있고요.
제가 덧붙였어요. 아내가 원한다면 명품백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미영이는 그런 것보다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쓰는 걸 좋아해서요. 지난달에는 불우이웃 돕기 재단에 1억을 기부했더라고요. 테이블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자, 이제 가죠. 제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네, 여보. 얘들아, 나 먼저 갈게. 아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테이블을 떠나려 할 때 김 부장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오늘 저희 와이프가 실례가 많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김 부장을 가볍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김 부장, 걱정 마세요.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니까요. 다음 주 발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사장님. 김 부장이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레스토랑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아내가 제 팔을 꼭 붙잡았어요. 미안해요.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요? 내가 친구들한테 당신 얘기를 안 해서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덕분에 어떤 사람들인지 제대로 볼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요? 아내가 제 눈을 바라봤어요. 물론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한 말, 너무 심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아내가 밝게 웃었어요. 아니요. 정말 통쾌했어요. 사실, 내가 오늘 그 모임에 가기 싫었는데 계속 불러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친구들은 항상 저를 무시했거든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고. 그런데 왜 계속 만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제가 인정받고 싶은 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요. 차에 타면서 아내가 물었어요. 그런데 김 부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김 부장은 능력 있는 직원이에요. 그의 아내 행동 때문에 그를 판단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다음 주 발표에서는 좀 더 어려운 질문들을 받게 될 것 같네요. 제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아내가 웃었어요. 여보, 너무 괴롭히지는 마요. 약속 못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당신이 그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걸 보니 정말 화가 났어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사람인데. 고마워요. 아내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명품백도 없고 화려한 직업도 없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제가 가진 것들이 더 소중하다는 걸요. 우리는 서로 웃으며 차를 출발시켰어요. 백미러로 레스토랑을 바라보니 김 부장과 그의 아내가 주차장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다른 동창들도 창가에 서서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부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출근하지 말고 다음 주 발표 준비에 집중하세요.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아내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내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저는 후자를 선택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김 부장의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어요. 예상대로 저는 평소보다 더 까다로운 질문들을 많이 던졌죠. 하지만 김 부장은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했고 결국 프로젝트는 승인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 부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사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실력으로 해낸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사모님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싶다고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식사라도.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어요. 김 부장, 우리 회사에서는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남편인지 또는 당신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김 부장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물러났어요. 그 후로 그는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더군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다음 모임에 우리 부부를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죠. 갈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그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내가 자신의 가치를 찾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저는 아내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명품백이 아니라 우리가 신혼여행 갔던 몰디브로의 여행 티켓이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신을 위한 선물이에요. 명품백보다 더 값진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요. 맞아요. 진짜 명품은 값비싼 가방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과 추억, 그리고 사랑이니까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일주일 후 몰디브로 떠났고 그곳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날 레스토랑에 와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진짜 부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명품백이 아니라 진실된 남편과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진짜 명품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변해도 우리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몇 개월 후 우연히 김 부장의 아내를 백화점에서 마주쳤어요. 그녀는 처음에 저를 보고 당황했지만 곧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무례했어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사모님께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건 직접 아내에게 하시는 게 좋겠네요. 하지만 아내는 이미 그 일을 다 잊었을 거예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품백이나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아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떤 명품보다도 값진 우리의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